기자초 반지영입니다.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존하는 최고 K-팝 걸그룹이라 할 수 있죠. 이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에 대해서 이 모기업인 하이브가 경영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내용 자체만 놓고 보면 굉장히 뭔가 어려워 보이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하이브라는 큰 집이 있고 그 아래 BTS가 속한 빅히트, 그리고 세븐틴이 속한 플레디스, 그리고 뉴진스가 속한 어도어가 있죠. 근데 이 어도어, 뉴진스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서 따로 떨어지기 위해서, 독립하기 위해서, 하이브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가 있었다. 그거에 대해서 경영감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이 뉴진스를 어찌 보면은 이 하이브라는 모체로부터 빼내려는 시도가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이게 경영권 다툼이 심화됐을 경우 결과적으로 이 뉴진스라는 엄청난 IP의 활동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이 우려가 반영되듯 이 보도가 나오자마자 하이브의 시가총액이 무려 8% 넘게 빠졌습니다.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약 8천억 원이 증발되는 엄청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전해드리면 이 하이브가 뉴진스의 소속사인 산하 레이블 어도어 경영진에 대한 감사에 착수를 했다는 겁니다. 이 미니진 어도어 대표가 본사로부터 독립하려 한다는 이 증거 수집과 관련해서 조사가 개시됐다는 거죠. 과연 이게 말이 되나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어도어는 명백한 하이브의 자회사죠. 하이브의 지분율이 80%, 나머지 20%를 미니진 대표와 나머지 경영 관계자들이 갖고 있으니까는 이 지분 싸움에서는 싸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소문이 나온 지는 꽤 됐습니다. 그래서 방시혁 의장과 민희진 대표가 굉장히 불편한 사이를 겪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리고 몇몇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실제로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는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보도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22일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 경영진 A씨 등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는 거죠. 감사팀 소속 인력은 어도어 경영진 업무 구역을 찾아서 회사 전산 자산을 압수를 했고요. 그리고 대면 진술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하이브 역시 경영권을 가져가는 정황이 의심돼 어도어 경영진들에 대한 감사권이 발동된 것은 맞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민희진 씨와 A씨, 이들의 경영권 탈취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는 거고요. 어도어 독립에 필요한 하이브의 내부 정보를 이 A씨가 빼서 어도어 경영진에게 전달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지분율을 따졌을 때 엄연히 하이브의 소속이기 때문이죠. 근데 소설을 한번 써본다고 하면은 엔터 업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자산이 사람이기 때문인 거죠. 결국 하이브에서 돈을 냈지만은 그들을 직접 만나고 트레이닝하고 모든 걸 함께 하는 것은 어도어 식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뉴진스의 마음을 하이브 경영진보다는 얻기가 쉬웠겠죠. 그래서 뉴진스가 이들의 결정에 따른다고 했을 경우, 그리고 이들이 아니라면 뉴진스가 활동에도 제약이 있고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하이브가 결국은 어도어 경영진의 결정과 그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이러한 가설도 가능하다는 거죠. 민희진 대표를 내보내려고 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MTN 보도에 따르면 어도어에 대한 감사권을 발동한 하이브가 주주권 행사에 나선 거죠. 왜냐면 80%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주주총회 소집과 함께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사임을 요구했다는 보도였습니다. 하이브는 어도어가 모회사 하이브에서 독립하려는 시도를 포착하고 감사권을 발동했다는 건데,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정황을 확인하고 즉각 대응에 나선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경영권 탈취라는 건 뭘 뜻할까요? 그냥 회사 간의 경영권 탈취는 대중들 입장에서는 뭐 우리 일이 아니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자산이 누구? 뉴진스라는 거죠. 이 분쟁의 중심에 뉴진스가 있으면 뉴진스의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고, 그들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제대로 활동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런 불편한 불협화음에 대해서는 이미 꽤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장면을 말씀드릴게요. 하이브의 새 걸그룹 아일릿이 3월 25일 데뷔했습니다. 이들은 하이브의 막내딸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뉴진스가 워낙 잘 나가는 걸그룹이기 때문에
뉴진스의 동생 그룹 이런 식으로도 붙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이브의 막내딸로 정의한 것 자체가 뉴진스를 보유한 어도어와 하이브 측에 뭔가 불편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업계 내에 꽤 많이 돌았습니다. 아일릿의 공식 데뷔 직후에 사실 저는 현업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3월 25일 날 아일릿이 공식 데뷔했죠. 그러면 말 그대로 하이브의 막내딸이잖아요. 전사적으로 이들을 지원하는 모양새가 나와야 이게 마땅한데 3월 27일 갑자기 어도어에서 공식 보도자료가 나옵니다. 그 내용은 뉴진스 5월 24일 컴백, 6월 일본 데뷔와 동시에 도쿄돔 입성, 2024년 휘몰아친다. 그 내용 등을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5월 24일 타이틀곡 하우 스위트와 수록곡 버블검 담은 더블 싱글 발매, 6월 21일 일본 데뷔 싱글 발매 뒤 팬미팅, 해외 아티스트 도쿄돔 입성 시점 신기록, 소속사 어도어 올 하반기 신보 발매, 2025년 월드 투어 계획도 공개. 뭐 홍보 내용 아니야 할 수 있는데 보세요. 5월에 컴백인데 컴백 내용만 보통 던지거든요. 5월 컴백. 그리고 그 다음에 타이틀곡은 이거. 그 다음에 6월 도쿄돔 입성. 내년에 월드 투어 계획. 이게 전부 다 굉장히 굵직한 소식들이니까 하나하나 내보내면서 점차 빌드업을 해나가는데 이걸 한꺼번에 던진 거예요. 당연히 관련 기사가 쏟아졌죠. 뉴진스가 돌아온다고요. 자, 아일릿이 나오고 여기에 화력을 집중해야 되는데 불과 이틀 만에 하루 지나서 곧바로 이런 뉴진스의 향후 행보에 대한 대대적인 보도가 나옵니다. 이건 아일릿 입장에서는 무언가 관심이 분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 4월 1일 곧바로 또 자료가 나옵니다. 뉴진스 도쿄돔 팬미팅에서 신곡 4곡 포함 24곡 무대를 펼친다. 그리고 불과 하루 뒤 4월 2일 또 나와요. 뉴진스 미국 2024 아이아트 라디오 뮤직 어워드에서 K-팝 최고 신인상 수상. 그리고 4월 5일 ASAP 스포티파이 1억 스트리밍 돌파 뉴진스 통상 11번째. 이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현재 활동하지 않고 있는 뉴진스의 자료가 계속 나옵니다. 업계에서 저를 포함한 기자들은 얘기를 해요. 이거는 아일릿에 대한 견제처럼 보인다. 통상적으로 아일릿이 지금 주목받고 자리를 잡아야 되는 타이밍에서는 뉴진스의 활동이 계속 거론이 되면 뭔가 희석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도어에서 이런 자료를 계속 내는 건 하이브와 뭔가 서로 상호 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뜻 아니냐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왔다는 거죠. 또 아일릿이 맨 처음 나왔을 때 뉴진스와 이미지가 겹친다는 얘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일찍부터 보면은 그 청순한 이미지랑 이지 리스닝 노래들이 다 놓고 보면은 뉴진스의 초기 행보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도어와 하이브 간 어떤 분쟁으로 인해서 뉴진스의 활동에 제약이 생길 때 그 빈 공백을 아일릿으로 메우기 위한 조치나 전략이 아니냐라는 그런 합리적 의심과 예측들이 난무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향후 이런 상황 속에서 미니진 어도어 대표 그리고 뉴진스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하이브는 이날 확보한 전산 자료 등을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필요한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 이 K-팝 업계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도대체 미니진이 누군데?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미니진 대표는 과거 SM 엔터테인먼트에 오래 몸담았어요. 소녀시대, 샤이니, 엑소 등 유명 K-팝 그룹의 컨셉과 브랜드를 맡아서 여러 독창적인 색감과 표현으로 눈길을 끈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작사, 작곡을 하는 프로듀서는 아니었습니다. 비주얼 디렉터에 가깝죠. 근데 요즘 워낙 이렇게 보는 노래가 중요한 시대니까 비주얼 디렉터의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고 여기서 두각을 드러냈다는 거죠. 그러다가 하이브로 가게 됩니다. 하이브에서는 용산 신사옥 공간 블렌딩과 디자인을 맡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러다 이 어도어의 대표를 맡고 뉴진스가 성공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빛을 발했죠. 근데 엄밀히 말해서 여기서 비주얼 디렉터라든지 전반적인 이런 구성, 컨셉을 잡았겠지만은 그때 뉴진스의 노래가 좋았잖아요. 노래는 미니진 대표가 만든 게 아니라 당시 250이라는 프로듀서의 Y2K 감성이 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소식이 아직 확정적으로 이겁니다 라고서 공식 발표가 된 건 아니지만 시장에서 받는 충격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주가가 급락을 했어요. 22일 오후 1시부터 주가가 뚝 떨어지기 시작을 해서 오후 3시경에는 전일 종가보다 8%가량 하락한 21만 원 초반대를 기록했습니다. 원래가 2, 3% 정도 상승장이었거든요. 근데 순식간에 10%가 떨어졌어요.
하이브의 시가총액이 약 9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 한두 시간 만에 거의 8천억에서 9천억 원이 증발돼 버린 겁니다. 자, 이는 이 하이브의 하위 레이블이자 또 뉴진스가 소속된 어도어 경영진의 경영권 탈취 의혹, 그리고 이거에 대한 감사 착수,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결부돼서 빚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주총을 통해서 실제로 민희진 대표가 나가게 되면은 하이브가 주도적으로 뉴진스의 컴백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컨셉과 이런 걸 전부 다 민희진 대표가 해왔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해서 5월에 컴백을 한다? 이거 역시 적지 않은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경영진이 전면적으로 바뀌고 쇄신에 들어간다면 지금까지 준비됐던 뉴진스의 앨범이라든지 전반적인 컨셉이 다 뒤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5월 컴백하려는 계획 자체가 흐트러질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6월에 도쿄돔 무대에도 설 수 없겠죠. 근데 도쿄돔 대관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걸 놓고 봤을 때 어떻게든 그 시기에 컴백을 해서 도쿄돔에 세우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번 논란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무리 경영진 간의 다툼일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그거에 대한 불똥은 소속 그룹, 뉴진스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거든요. 또한 실제로 주총을 통해서 민희진 대표가 나가게 됐다. 가만히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법적 대응을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또 피력을 하고 본인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건데, 이런 싸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뉴진스가 입게 되는 그 이미지 타격도 커질 거라는 거죠. 자, 과연 이번 사태가 어떻게 흐르게 될지, 벌써 여러 댓글들을 보면은 사안 자체는 다르지만 피프티 사태의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는 이런 뉴진스 사태가 이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과연 어떤 결과에 다다르게 될지 저희 올드스타가 지속적으로 취재 후에 또 전달드리겠습니다.